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행정처분 보셨고 오늘은 185페이지 벌칙 볼 차례입니다. 자, 벌칙 보기 전에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중에서 벌칙 내용이 다른 게 뭐가 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중에서 벌칙 내용이 다른 게 이중사무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실컷 공부해가지고 이런 거에서 틀리면 정말로 아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형벌은 전부 다 1년에 1천이죠. 행정처분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중 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죠. 절대 취소다, 상대 취소다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행정처분. 자, 근데 형벌은 똑같죠, 그죠? 돈으로 내는 것, 형벌, 과태료 이것을 벌칙이라 그래요. 벌칙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벌칙은 다 똑같다, 그죠? 이게 이중사무소 벌칙이 다르다. 틀렸죠, 그죠? 하여튼 벌칙, 돈으로 내는 것, 형벌이나 과태료를 벌칙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행정처분을 했죠. 자, 행정처분. 행정관청에서 하는 처분이라고, 행정처분을 그냥 처분이라고 줄여서 표현하기로도 하지만 요거는 잘 안 줄입니다. 형벌은 주로 줄여가지고 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정질서법 과태료이죠. 자, 요 세 개 중에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형벌, 과태료 이것을 합해가지고 벌칙이라고 표현해요. 자, 형벌은 판사가 법정에서 주죠. 우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1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6개월 징역에 500만 원 벌금 같이 줄 수 있다 없다? 표현 그대로 보시면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는 말은 같이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만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벌금을, 징역을 주면 벌금을 못 줍니다. 벌금을 주면 징역을 못 줘요. 그런데 우리 법 말고 또 다른 어떤 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하면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는 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징역도 주고 벌금도 주는데 우리 법에서는 징역하고 벌금은 병과가 안 돼요. 자, 요 중에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줍니다. 그죠? 형벌은 판사가 법정에서 주는데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대상이 되면 같이 줍니다. 행정처분도 주고 형벌도 주고, 다른 말로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등록 취소 주면서 1년에 1천 같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벌하고 과태료는 절대 같이 못 줍니다. 요거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벌은 범죄가 구성될 때 형벌을 주는 거고, 과태료는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 질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주는 거예요. 형벌은 과태료 절대 같이 못 줍니다. 자, 또 하나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행정관청에서 줍니다. 행정관청에 주는데 모든 행정관청에서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는 누가 준다? 국장이 줍니다. 자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그중에서 어떤 시도지사가? 교반시도지사가. 기업공개사 주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주겠죠. 자, 그런데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도 이거는 같이 못 줍니다. 원칙은 뭐냐면은 행정처분 받을래, 과태료 받을래. 이게 원칙이에요. 행정처분 받을래, 과태료 받을래 하는 말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같이 준다는 말입니까? 같이 못 준다는 말입니까? 같이 못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휴업, 신고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라는 지문이 나왔다 합시다. 업무 정지가 어렵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미루기가 어렵습니까?
업무 정지가 외우기 어렵죠. 그죠? 그러면은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과태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문둥표 휴게사 모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는 말은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 요거 두 개는 같이 못 주는데 법에서 같이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원래 예외는 중요하지만 이 예외는 안 중요합니다.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같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했어요. 운영규정은 국장하고 관련돼서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죠. 또 하나가 감독상 명령 위반, 요거 말고는 전부 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도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의 대상도 되고 과태료 대상도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이거는 두 개 같이 주라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원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감독상 명령 위반 말고는 전부 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퉁치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도 결론적으로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기에도 되고 여기에도 해당하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한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 형벌 들어갔고 형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법에서 제일 벌이 크다, 제일 못하게 한다. 그죠? 첫 번째가 무등록자 있습니다. 자, 무등록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이죠.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에서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는 금지행위 3년에 3천 중에서 부당단체에서 탈세 정서를 직접 하면은 물론 여기에 쌍방대리도 같이 들어갔어요. 내용만 보면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요거 두 개가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죠. 네,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다음에 정서,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나 교환의 중개나 그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천이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도 있었죠. 한마디로 기업공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 들어갔어요. 업무방해죄. 이것도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간다. 그럼 금지행위에 1년에 2천, 3년에 3천 구분되는데 하여튼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행위로만 들어가고 전부 다 3년에 3천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년에 1천이에요. 자, 1년에 1천. 자, 그러면 어제 누가 이야기를 하기로 나 이거 도저히 못 외우겠는데 행정처분에서 절대 취소는 워낙 많이 하니까 그거는 좀 알겠다. 제가 뭘 했냐면 다른 거 버리세요. 도저히 못 이겼으면은 다른 거 버리고 절대 취소 이것만 꼭 기억을 하세요. 절대 취소가 행정처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형벌 중에서는 1년에 1천짜리가 임시 정보 공개를 이중으로 3번 하면은 비겁의 대표명이다 이랬습니다. 대표명.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3년에 3천 나왔습니까? 1년에 1천 나오면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겠습니까? 3년에 3천 나오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3년에 3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면은 3년에 3천 내겠습니까? 1년에 1천 내겠습니까? 1년에 1천 내겠죠. 그 말은 형벌에서는 1년에 1천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주로 이게 나와요. 자, 이중으로 3번,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중개시설물 이거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임시 중개시설물이 애당초 이중 사무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사무소에서 나왔으니까 임시중개시설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똑같고 1년에 1천 똑같아요. 비밀 누설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이것도 1년에 1천에서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법에서 딱 하나 있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못한다. 금지행위죠. 3년에 3천짜리도 있지만 1년에 1천짜리가 무등록자 매수 중 이래죠. 즉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앞에 붙이면은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수수료죠. 초과 수수료 또는 초과 실비 받았다. 물론 시험에서는 초과 보수라고 나올 거예요. 법으로 표현되기로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검증이 꼭 나온다 그랬죠. 대여양도 무조건 나옵니다. 등록증, 자격증 빌려줬다 1년에 1천이죠. 빌렸다 1년에 1천입니다. 그러면 빌려주면은 1년에 1천 받고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되고 자격증 빌려주면은 자격도 취소되죠. 자, 이거 두 개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럼 이중으로 세 번 하는 거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세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긴데 첫 글자 만드는 것 중에서 글자 아무리 길어도 두 자입니다. 그런데 요거 정보 공개만 네 자죠. 그죠?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위로는 국장이 있고 밑으로는 개업공개사가 있다. 밑에 있는 개업공개사에게 더 잘해라는 의미로 국장과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공개사와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은 1년에 1천이죠. 즉 거래정보 사업자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표시 광고 명칭 위반인데 여기서는 기본 이게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동일한 내용을 기업공개사가 위반했다.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위반했다. 어느 게 벌이 큽니까? 아닌 자가 위반한 게 벌이 크죠. 그래서 아닌 자가 위반하면은 1년에 1천, 인자가 위반하면은 100만 원의 과태료죠. 그죠? 표시 광고. 그럼 1년에 1천짜리예요. 그러면 표시광고 1년에 1천짜리는 기업공개사가 표시광고할 때 위반했다.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다.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다. 명칭 위반. 여기는 두 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썼다. 또 하나가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썼다. 아닌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사명칭으로 나온다면 실제로 판례에서 나온 유사명칭이 나온다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발품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기업공개사 이런 문자를 세야 되죠. 그런데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발품 부동산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유사명칭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판례에 넣은 거예요. 발품 부동산. 또 하나가 부동산 카페. 부동산 카페 이것도 유사명칭으로 실제로 판례가 넣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문에 나온다면은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유사명칭이니까 1년에 1천에 해당한다. 자, 과태료 같이 보고 갈게요. 자,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안에 내용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 5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짜리다, 이래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래정보 사업자나 협회가 기업공개사보다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협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면은 껌값이다, 이래서 또 위반하는 거죠. 또 위반하죠. 그죠? 껌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자동차가 비쌉니까? 껌이 비쌉니까? 자동차만큼 껌을 실으면은 껌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하여튼
깜값이다 이래가 또 위반하겠죠.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무조건 500만 원 이하죠.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국장이 부과한다. 그러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기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보다 덩치가 작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하는 말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소속 공개사가 이거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그대로 있죠, 그죠? 하지만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원래는 업무 정지였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어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위반했다 하는 말은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하겠죠. 두 번째가 연수교육 안 받았다. 연수교육은 기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연수교육 안 받았다. 누가 과태료 줍니까? 실시권자 시도회사가 주겠죠. 또 하나가 부당표시 강구했다. 기업공개사 부당표시 강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표시 강구하는 거하고 검증에서 거래처에서 견한행위에 들어가는 부당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요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부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놓고 가격 올려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해제시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부당표시 광고는 한마디로 미끼 광고, 과장 광고,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이거예요. 부당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공개사 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중요합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첫 글자 따지면은 문둥표 휴게사 보자 이랬죠. 자, 문자 사용 위반이에요. 요거 수업했던 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주로 요구할 때는 여기에 적으세요. 자, 중개사무소 명칭에는 기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기업공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산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기업공개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물론 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 표기해야 되고 분사무소라면은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기억이 나죠, 그죠? 그럼 이 중간에서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 1천이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밑에 있는 거, 기업공개사 해야 되는 거, 요거 위반하면은 요거 두 개 다 들어갑니다. 문자 사용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하면은 등이에요. 등록 취소됐을 때 7일 내 등록증 반납 안 했다. 누구에게 반납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준 등록관청에 반납해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에게,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7일 내 등록증 반납 안 했다. 표시 광고 100만 원 이하의 표시 광고는 기업공개사 위반했죠. 기업공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도 들어가죠. 그죠? 또 하나가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다. 이것도 같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들어갑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할 때 뭐 가격이다, 면적이다, 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얼마나 오느냐, 방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아니면은 방향이 얼마나 되느냐, 주차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층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 그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위반이죠. 개시 위반. 사무소 잘 보는데 개시해야 되는 내용이 4개가 있죠,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 등록증, 보수율표, 보증설정서류 요거 개시 안 했다. 4.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이에요. 핵심적인 단어는 이전, 요게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하니까 글자 만들기가 좀 어렵어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자,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같이 신고해야죠. 요거 위반했다.
보정 설정 서류 교부 위반이에요. 자,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교부하는 서류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교부하면서 보정 설정 서류 사본도 같이 교부해야 되죠. 그냥 교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항을 설명하면서, 즉 보정 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 금액, 보장 기간을 설명하면서 보정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분해야 되는 게, 보정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격증 반납 위반이죠.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7일 내에 제출 안 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제출하면 돼요. 등록증은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제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격증은 잃어버릴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제 자격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몇 달 전 작년만 하더라도 제 자격증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됐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13회 때 자격증 땄다 그랬죠. 한참 있다가 뭐 자격증이 필요해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상하다. 어디 갔나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제 자동차 드렁크를 여니까 자격증이 제 자동차 드렁크 안에 있어요. 자격증은 어디 갔는가 모르는 경우도 있죠. 등록증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록증은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계셔야 되죠. 물론 자격증도 기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라면 계셔야 되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기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자격증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서 제출해야 돼요. 물론 자격증을 교반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죠. 자, 그럼 요 중에서 문등표 휴게사 보자 중에서 쉬어가는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쉬어가는 글자죠. 휴업 두자죠. 그죠? 휴업 두자니까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일까요? 20만 원이요. 앞에 문둥표 50, 나머지는 30입니다. 물론 전부 다가, 물론 여기에서 행정관청에서 주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는 그중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것 빼고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부 다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원래 있는 6개월, 원래 있는 500만 원, 원래 있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휴업신고 위반했어요. 휴업신고 위반은 자는 1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100만 원 과태료 아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럼 휴업신고 위반한 자에게 2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요거는 맞죠, 그죠? 그러면 휴업신고 위반한 자에게 30만 원 과태료 처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거 맞죠, 그죠?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으니까 3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하면 틀리지만은 그 30만 원 과태료에 처했다 하면은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은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국토교통부령을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정지에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사회가 민의 2회 결성하면 성전한 범임이 자명한 것이 공정하다 그랬죠. 그거는 법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6개월짜리가 거짓 공개했을 때, 그 다음에 2회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그 다음에 임의취소, 상대취소에 해당하는 걸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6개월, 나머지는 2번 위반하면 취소죠. 그러니까 요거 6개월, 요거 3개월, 요거 1개월 하는 것은 정해놓기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별도로 봐야 되는 게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예를 들어서 휴 20, 문등표 50, 나머지 30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하면 시행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별도로 받으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그러니까 문동표 휴게사 보자 하는 것은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청문제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때 청문해야 되죠. 청문제도는 있어요. 자, 그런데 청문할 때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하기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청문하러 갈 때는 옷은 뭐 입어야 되고 신발은 뭐 신어야 되고 인사한다고 얼마들은 봉투 몇 장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없죠. 그죠? 청문 절차는 우리 법에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과태료 제도는 있죠. 그죠? 과태료 제도는 있어요. 자, 근데 누가 차를 몰고 가다 굉장히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공중 화장실에 갔어요. 차를 바로 앞에 세워놨어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더라. 너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하고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화장실 제일 깨끗한 데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깨끗하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화장실에 가면은 특별히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놀랜대요. 너무 지저분하더라. 그래서 또 1분도 안 됐어요. 나오는데 자기 차에 주차에만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1분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거 과태료 내겠습니까? 이의신청하겠습니까? 이의신청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 법에서 과태료 제도 있죠. 근데 불복하면은 과태료 부과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누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안 받아주면은 또 며칠 이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죠? 우리 법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과태료 제도는 있지만 이의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자, 요거하고 문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누가 질문이 들어왔던데 그거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고 갈게요. 우리 업무정지에 요거는 그 협회와 관련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맨 끝에 민의 2회 결석하면 성전환범 이미 자명하다 끝에 보면은 공정 요거이죠. 요 내용을 제가 평소에는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요거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안에 내용이 뭐냐면은 독점 규제 및 앞에 있는 거 생략했어요. 규제 및 공정 거래하는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래 돼요. 이거 1년에 한 번 위반하면은 업무정지고 2년 이내 2번 이상 받으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이 들어가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 날 회사 가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죠. 그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쉽니다. 그죠? 토요일 날 쉬면은 집에만 있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안 되지만은 집에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행 다니고 그럽니까? 여행 다니고 그러죠. 코로나 있으면은 부인이 좋겠습니까? 남편이 좋겠습니까? 남편은 억수로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부인이 코로나 없을 때는 뭐 백화점에 간다, 어디 간다, 막 뭐 사러 간대요. 사러 가는데 코로나 있으니까 나가지는 못하죠. 그 안 사니까 진짜 좋아한대요. 뭐 여행 가자, 그러고 뭐 또 다른 거 몇 개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잔소리를 안 한대요. 해도 들리지도 안 하고 그래 좋아한답니다. 제 남편이 그러고 나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나가서 안 산다. 남편 일하러 나가면은 홈쇼핑하고 요즘 인터넷에서 사는 거 굉장히 많죠. 오는 거는 남편 없을 때 오니까 엄청나게 우리말로 저지른대요. 남편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다는데 남편 몰래 성형수술 했대요. 마스크 쓰고 있다 남편은 모른대요. 부인이 더 좋아한답니다. 자, 하여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통 사람 쉬고 싶죠. 그죠? 그럼 여행도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행하는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일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여행 다니면은 여행업계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중개사무소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집 보러 올 때는 휴일 날 집 보러 옵니까? 아니면 평일 날 집 보러 옵니까? 휴일 날 오죠.
그러면은 중개사무소에서 일요일 날 문 열어야 됩니까? 문 닫고 같이 쉬어야 됩니까? 문 열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열어야 되지만 일요일 날 일하고 싶다, 쉬고 싶다. 당연히 쉬고는 싶죠. 이거는 몇 년 됐어요. 협회 회원인 교육공개사가 일요일 날 일을 하다가 협회에 들어갔어요. 야, 우리도 일요일 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옆에서 와, 우리도 일요일 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일요일 날 문을 안 여는 거로 결정을 했어요. 협회 회원들에게 일요일 날 문 열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원이 아닌 교육공개사는 이거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지문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회원이 아닌 교육공개사는 협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도 된다?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면은 회원들은 일요일 날 문을 안 엽니다. 회원이 아닌 교육공개사는 일요일 날 문을 열죠. 결론적으로 누구만 손해입니까? 회원들만 손해죠. 그래서 협회에서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회원이 아닌 교육공개사에게 일요일 날 문 열지 마라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도 안 따라도 되죠. 문 열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협회 회원들이 수십 명씩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회원이 아닌 교육공개사 일요일 날 문 여는 데 가가지고 책상 엎어보고 인터넷 꺼내보고 엉망진창을 하고 중개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게 해가지고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가는 법률에 위반해가지고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으면 우리 법에서 업무 정지를 주도록 했어요. 그걸 2년 이내 2번 이상 받으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됐어요. 내용은 그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해가 그 업무 정지나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는 누가 줬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준다.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주세요. 등록관청 모릅니다.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받아가지고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주겠죠. 그죠?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국장시도사 등록관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거 자료 받아가지고 업무 정지 주죠. 등록 취소 주죠. 또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는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주죠. 그러면은 국장시도사 등록관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법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자료 받아가지고 등록관청이 업무 정지를 주죠.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주죠.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받아가지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못 주죠. 그럼 국장이나 시도의사 들어가면 안 되는데 법에서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맞는 법을 가지고도 우리 시험 칠 때 이거 맞느냐 틀리냐 헷갈리는데 법이 잘못됐는데 이거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법이 잘못돼서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고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퉁치고 넘어가세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이런 거는 자기 소관청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말고는 일반적으로 국장, 시도사, 등록관청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국장이나 시도의사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무소 간판 규정을 위반했다.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사무소 간판은 기업공개사 거죠. 누구 소관이에요? 등록관청 소관이죠.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여기는 절대 국장이나 시도의사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또 하나가 보통 사람이 결격사에 당하게 되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기업공개사가 되고 난 뒤에 결격사에 당하면 등록 취소 줍니다. 고용인이 결격사에 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를 줍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에 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 줍니다.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등록 취소 준다, 업무 정지 준다,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주죠.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등록 취소 못 주죠. 그죠? 그럼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결격사에 해당한지 알아봤자 의미가 없죠. 위에서 알았다고 밑에서 알려준다고 밑에 내리는 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등록관청이 결격사에 해당하는지를 관계기관이 조회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다른 거는 전부 다 국장시도사 등록관청 다 들어간다. 퉁치고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것만 누구만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 그래 퉁치고 넘어가세요. 이 두 개만 등록관청.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간다. 이래 보시고. 자, 벌칙의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85페이지 2번에 자, 공인중개사 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몇 개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다. 이중 사무소죠. 그죠? 이중으로 하는 거 전부 다 1년에 무조건 나옵니다. 연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공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한 행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죠. 교란 행위 전부 다 얼마요? 3년에 3천입니다. 이것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부정하게 등록했다는 말은 무등록자하고 똑같죠. 3년에 3천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이거는 형벌은 없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거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요게 1년에 1천이라고 한번 틀리게 나왔고 3년에 3천이라고 틀리게도 놓은 적이 있었어요.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놓으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컨닝했다 증거가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형벌을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하게 되면은 3년에 3천이지만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형벌의 대상은 안 됩니다. 형벌의 대상이 안 된다 하는 말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신고했다. 포상금 대상은 된다 안 된다? 포상금 대상도 안 된다. 그죠? 자, 비업에 기업공개사로서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죠. 3년에 3천입니다. 자, 넘어가서 3번에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를 바르게 묶은 것은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했다.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에 1천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1년에 1천이죠.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영위한 소속공개사. 자,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징에서 나오죠. 그럼 금징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금지행위다 하는 것을 한 단계 거치는 게 훨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1년에 1천짜리가 무등록자 매수 중할 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1년에 1천이죠. 물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금징했죠. 소속공개사가 금지행위하면은 자격 정지죠. 6개월짜리. 기업공개사가 금지행위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하고 또 그 중에서 1년에 1천도 또 줍니다. 이것에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자, 거래정보사업자 밑에 기업공개사 관련되는 것 위반했다. 벌이 크죠? 1년에 1천. 리얼의 기업공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아닌 자 1년에 1천입니다. 미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공인중개사. 이 질문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격증 빌려줬다는 말이에요. 빌려주면 무조건 1년에 1천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 1천에 해당하면서 자격 취소되겠죠. 그죠? 비업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기업공개사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한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방해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란행위죠. 그죠? 교란행위는 전부 다 3년에 3천입니다. 자,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의 법정행위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자, 벌칙은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틀리는 질문입니까? 틀리는 질문이었어요. 벌칙이 절대 취소냐 상대 취소냐 이거 틀린 질문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요거 가지고 그래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취소냐 상대 취소냐 하는 것은 행정 처분이에요. 1년에 1천이냐 3년에 3천이냐 하는 게 벌칙이죠. 그럼 여기에 이중으로 했다. 전부 다 얼마? 1년에 1천입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기업공개사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직접 거래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쟁이죠. 금쟁이 중에서 직접 거래 3년에 3천이죠. 금쟁이 중에서 3년에 3천, 1년에 1천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직접 거래입니다. 그럼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의한 표시 광고했다. 아닌 자 1년에 1천입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었다. 이중 소속이죠. 이중을 하는 거 전부 다 1년에 1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했다. 한마디로 무등록자 3년에 3천입니다. 자, 오른쪽에 6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이거 얼마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500만 원의 과태료 기업공개사 주는 거라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맞죠? 자, 공인중개사협회 거래정보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한다. 국장소가 맞죠?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굳이 일부러 넣어놓은 건데 3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 협회에서 공제사업 운영 실적 공시해야 되죠. 회견도 종료 얼마 이내에 공시합니까?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공시해야 되죠. 공시 안 하면은 500만 원의 과태료요. 물론 누가 부과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겠죠. 5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할까요? 아까 몇 개월 이내 공시하라고요? 3개월 이내, 그럼 5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할까요? 3개월이니까 3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감독상 명령 위반은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서를 이렇게 보세요. 기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인데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는 업무 정지 줄 수는 없죠.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협회에게 줄 수 있는 벌이 같은 게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 어떤 게 있습니까? 협회에게는 행정처분의 대상도 아니고 형벌의 대상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같이 줄 수 있는 것은 과태료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인데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은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어요. 5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일까요? 명령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말이고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위반행의 동기, 결과 및 태수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지금은 이런 지문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책을 쓴 사람이 바빠서 헷갈려서 빼먹었지만은 법이 바뀐 대로 나오겠죠.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 바뀐 법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5번에 개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공개사에 대해서 가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돼. 원래 100만 원이죠. 그런데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입니까? 30만 원짜리죠. 가중하면은 최고 얼마 됩니까? 45만 원이죠.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이분을 범위 내서 늘리더라도 원래 있는 숫자 이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문에 안 나오는데 대신에 지문에 자주 나오는 게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 자,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죠.
물론 이것도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렸을 때는 최고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다? 9개월까지 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9개월까지 할 수 있다라고 자주 나오세요.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업공개사로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500만 원 이하 맞죠?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아까 여기에서 문동표 회계사 보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중에서 문동표 회계사 보까지는 전부 다 기업공개사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하죠. 자, 자격증 반납 안 했다. 자격증 누구에게 반납해야 돼요? 시도회사. 어떤 시도회사? 교반 시도회사.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러면은 7일 이내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교반 시도회사가 알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30만 원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번에 소속 공제사로서 기한 내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5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맞죠? 물론 시도회사가 부과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서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만 공개했다. 이거는 국장하고 관련된 겁니까? 기업공개사와 관련된 겁니까? 밑에 기업공개사 나오죠. 그죠? 1년에 1천입니다. 500만 원 이내 과태료 아니죠. 4번에 공인중개사 협회로서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 안 했다. 협회 위반하면은 전부 다 500만 원의 과태료 중에서 아까 얼마짜리라서요? 회견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되니까 500만 원 이하 중에서 실제로는 300만 원짜리예요.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해서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위반했으니까 500만 원의 과태료 중에서 명령이니까 200만 원 되겠죠. 밑에 9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냐?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소문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소문에 관한 표시광고했다. 기업공개사가 표시광고 위반했죠. 1년에 1천입니까? 5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기업공개사 휴반 중개업의 재개신고하지 않거나 중개업을 재개신고하지 않고 중개업했다. 휴업, 폐업, 휴업기간 변경신고 전부 다 휴 100만 원 이하 맞고, 기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 첫 글자 뭐랄까요? 핵심적인 단어가 고용신고죠. 첫 글자가 고죠.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는데 왜요? 문동표 회계사 보자 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는 행정처분에도 없죠. 형벌이죠. 과태료도 없죠. 그럼 이거는 기타 명령에 따라서 1개월짜리 업무 정지에 해당합니다. 리얼에 기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기업공개사 위반했죠.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기업공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 즉 중개인이죠.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써서요. 1년에 1천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중개인도 기업공개사 맞죠?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미음에 소속공개사가 중개대소문을 확인 설명을 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아니했다. 기업공개사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 정지 그대로 있죠. 비협에 기업공개사가 OK 광고물에 기업공개사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문자 사용 위반으로서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기업공개사로서 중개대소문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기했다. 일단 표시광고 위반했죠.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공제사업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제사업 협회에서 하는 거죠. 얼마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 안 했다. 기획공개사에 하는 거죠. 100만 원 이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다. 문등표에 사보자 100만 원 이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개시 안 했다. 개사보자 할 때 휴기간 변경 신고 안 했다. 그럼 500만 원 이하가 제일 크죠. 이거는 뭐 문제거리도 안 되고. 자, 오른쪽에 13번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획공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필요적, 지속적 똑같은 말이에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쟁이죠. 금쟁이는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죠. 그래서 필요적, 틀리죠. 그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적, 임의적, 상대적 똑같은 말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자 매수 중 하니까 1년에 1천을 맞네. 상대 취소고 1년에 1천입니다. 이번에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기획공개사와 임시중개시설으로 설치한 기획공개사의 벌칙 내용은 다르다. 임시중개시설물에 애당초 이중사무소에서 나왔죠. 벌칙은 둘 다가 1년에 1천 똑같습니다. 물론 행정처분도 둘 다가 상대 취소 똑같아요.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획공개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다 맞죠, 그죠? 그럼 이거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거 첫 글자 뭐 할까요? 비, 뭐 할 때 비 나오죠. 비급의 대표명이다. 1년에 1천이죠. 그런데 1년에 1천 주는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에는 비 없죠. 그러니까 이거 위반하면은 여기서 형벌의 대상이든 아니든 위반하면 무조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줍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과태료 비 없죠. 그럼 기타 명령 위반으로서 1개월짜리 업무 정지에 나옵니다. 1개월짜리 업무 정지 주고 1년에 1천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4번에 기획공개사가 소속공개사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이라는 말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판사가 예를 들어서 징역 3년 이랬는데 누가 네 1년 반만 살고 나온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죠? 징역이나 벌금, 형벌은 어디에서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요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원래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주죠. 그런데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 거기 나오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고용인 때문에 기획공개사 벌금을 냈어요. 고용인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기획공개사 물어주면은 고용인에게 그 구상권 청구할 수 있지만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아서 냈다. 벌금은 구상권 청구가 안 됩니다. 5번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자가 기획공개사에건 소속공개사에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틀리죠. 그죠? 기획공개사 위반하면은 원래 업무 정지였는데 500만 원의 과태료 받겠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은 원래 그대로 자격 정지 그대로 있어요. 자, 넘어가서 14번에 공인중개사법상 기획공개사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로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기획공개사가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자, 요 지문은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무등록자죠. 3년에 3천 맞죠? 그럼 1,000만 원 벌금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얼마 이하의 벌금, 얼마 이하의 과태료 이래 놓으면은 그런 그 중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먼저 보지 마세요.
벌금인지 과태료인지를 먼저 보세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무등록자입니다. 3천만 원 과태료 받았다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천만 원 받을 수는 있죠. 절대 과태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봐야 되는 게 벌금인지 과태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그걸 보세요. 그러나 3년에 3천이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0만 원 벌금 받았다. 맞는 이야기죠. 이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도 기한 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아서 3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등표기회사 보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 과태료 맞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2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과태료입니까? 형벌입니까? 자, 이거 관련돼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다른 질문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포상금 대상 중에서 공지에서 벌써 포상금에 두 개 해볼 테니까 맞는 거 보세요. 1번,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2번,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어느 게 포상금 대상이 됩니까? 아닌 자죠.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형벌이 대상이 돼야 되죠. 아닌 자가 하게 되면은 1년 1천 포상금 대상이 돼요. 기업공개사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과태료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등록관청으로부터 2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맞네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상해서 중개문을 하게 한 기업공개사가 1,200만 원 벌금 받았다. 빌려줬죠. 빌려주면 1년에 1천, 3년에 3천, 1년에 2천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1,2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니까 1,200만 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형벌은 절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판사가 징역 3년 이랬는데 누가 가가지고 니 1년 반만 하고 놓나? 할 수 없죠. 벌금 500만 원 했는데 누가 가가지고 니 750만 원 내라 할 수 없죠. 형벌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빌려주면은 1년에 1천이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받았다 말이 안 되죠. 5번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조원이 1,500만 원 벌금 받았다. 직접 거래 금지행위죠.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3년에 3천이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500만 원 벌금 받았다. 맞는 내용이네. 자, 오른쪽에 16번에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행정처분도 주고 형벌도 준다. 이거 아닌 것 찾아라. 근데 누가 이거 별도로 해줘서 이거 별도로 외우지 마세요. 이런 질문 잘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하나씩 대비해보고 정 안 되면 버리세요. 별도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서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했다. 기본적으로 감독상 명령 위반 말고는 전부 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죠. 이거는 형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국장하고 관련됐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형벌은 아니죠. 이번에 거래정보 사업자로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기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밑에 기업공개사 관련돼서니까 1년에 1천이죠. 행정처분이 대상되고 형벌도 대상이 되네요. 3번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겠다. 빌려줬죠. 취소되죠. 빌려주면 얼마? 1년에 1천입니다. 병가되네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 취소 주죠. 무등록자하고 똑같죠. 3년에 3천입니다. 3년에 3천 주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5번에 기업공개사가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했다. 금지행위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처분 대상 되죠. 금지행위 중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에 들어가니까 1년에 1천, 3년에 3천, 3년에 3천 같이 주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